제 옆에 이 판이 있는데요. 성완종 전 회장이 남겼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입니다. 모두 8명의 정치인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태열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이죠. 7억이라고 써 있고요. 홍문종 의원 2억, 유정복 의원 3억, 유정복 시장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문종, 유정복 그리고 부산시장 2억, 서병수 부산시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이제 대선 캠프 때 핵심적인 조직 실세였고요. 홍준표 경남지사는 1억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그 당시에는 당대표 경선에 나가던 시점입니다. 그리고 김기춘 전 직전 청와대 비서실장, 이병기 현 비서실장, 이완구 현 총리가 있는데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가장 먼저 제일 위에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있습니다. 7억. 이 순서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적으로 쓴 걸까요?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순서를 적은 걸까요?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렇겠습니까? 이 보면은 네. 이완구 씨나 이완구 총리나 이병기 실장님은 액수가 없단 말이에요. 예. 그런데 맨 밑에 있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현재 실세는 누굽니까?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세가 아니거든요. 자기를 구매운동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완구, 와 이병기입니다. 이병기 실장. 예.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언제 작성했겠느냐라는 겁니다. 네. 이걸 갖고서. 네. 그러면 여기 왜 액수를 안 쓸 이유도 있었겠죠. 예. 지금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. 또 뭐냐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비록 죽지만은 경남 기업과 자기 형제들은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.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무조건 추정이집니다. 추정이긴 하나 적을 수도 있는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후 어떤 보장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안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.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액수뿐만 아니라 장소와 또 이때 이제 당시 박근혜 대표를 모시고 출장 갔던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?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유독 부산시장만 또 실명이 아니라 직책이 있고 이런 것들도 좀 궁금증을 자아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예전의 실세는 이쪽이었습니다. 허태열, 홍문종 뭐 이런 게였습니다. 근데 현재 실세는 어떻게 됩니까? 거꾸로입니다. 이런 걸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.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왜 홍준표 도지사가 들어갔을까? 홍준표 도지사는 사실상 친이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? 제가 생각할 때는 홍준표 지사가 검찰 출신이거든요. 지금 이 당시에 수사를 맡고 있던 서울지검 검사장도 검찰인데 뭐 대학이 같거든요. 같은 또 대구에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성완종 그 회장은 이 홍준표 지사가 충분히 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서운함이 많았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가면은 서운함의 순. 그리고 자기가 이 허태열, 홍문종 이런 분들은 친박 이쪽이니까 이쪽 분들에게 많은 공을 들였다. 나는 친박이다. 친이가 아니다. 라는 거를 이 메모지 리스트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. 성완종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디까지나 이렇게 추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좀 팩트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8명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3명이 있습니다. 바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.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인데 이 표적이 된 2012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 3인방입니다. 현 직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, 당시에는 조직총괄본부장이었고요. 서병수 부산시장은 당시에 당 사무총장,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에 직능총괄본부장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012년 때 가장 선거 때 중요한 조직과 자금을 담당했던 핵심 3인방이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저기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. 네,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조직총괄본부는 시도별 당 조직과 외곽 조직을 관리합니다.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직책이고요. 또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당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죠. 여기는 직능이나 사회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역할입니다. 역시 관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고요. 또 서병수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시 당무조정
본부장을 맡았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당 선거 조직의 공식적인 자금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뭐 역시나 뭐 자금과 관련이 있고요. 당시에 서병수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출범 때까지 이 당의 조직과 자금을 총괄하는, 그러니까 당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었습니다. 이 원래 사무총장은 대선 때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겸하는 게 관례인데 이를 김무성 대표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당무조정본부장이라는 자리를 맡았어요.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 선거 조직의 공식적인 자금을 총괄했기 때문에 뭐 당시에 그 대선 자금과 가장 가까운 3인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. 지금 이 세 명은 어쨌든 간에 돈을 받은 적이 없다.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뭐 세 분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뭐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. 아마 나에게 섭섭한 부분이 있겠지만 뭐 만난 적도 없고 당시에 뭐 그 제대로 활동도 안 했다. 그렇죠. 뭐 예.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다. 이 성 회장이 관여한 적도 없기 때문에 뭐 본인과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리스트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예.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예. 뭐 그건 다른 그렇죠. 문제겠죠. 예. 그러면 홍문정 의원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해명을 했습니다.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 은퇴를 할 것입니다. 억지로 퍼즐을 끼워 맞추려고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는 미스터리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서병수 부산시장은 성완종 전 회장과 그 당을 통합하는 건 논의를 했지만 그 메모가 나와서 당황스럽다. 유정복 인천시장은 19대 국회에서 만난 동료 의원일 뿐 메모 내용이 사실은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인간적인 친분 관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메모에 나온 돈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홍문정 의원이 뭐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지금 사실은 판가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. 네, 지금은 알 수 없고요. 그러나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과거에도 대선 자금 문제나 불거지면 다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안 받았다, 전혀 그런 일 없다, 할복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.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또 진실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. 뭐 이번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가 왜 지금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냐면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우리 홍 기자님 말씀처럼 이 세 분이 2012년 대선 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. 그렇다면 이 스캔들이 대선 자금 스캔들로 번져버리면 정말 메가토금 스캔들로 바뀝니다. 그러니까 다음 내년 총선,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고, 그 본인들은 지금 허태일 전 실장도 얘기를 하기를 당시 대선 때 뭐 박근혜 후보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깨끗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그 대통령 후보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.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대선 자금을 쓰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점 비춰봤을 때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 자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,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를 않고 이 메모 갖고서는 수사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까? 법리 검토도 문제입니다. 이게 정치자금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2006년도와 2007년도 허태일 공소시효 지났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게 법리상으로 이게 처벌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도 먼저 생깁니다.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 메모와 그 다음에 경향신문 기자와의 녹취록 갖고서 과연 이 기소가 가능하겠냐. 당사자들이 일체 부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치자금법뿐이 아니라 뇌물수수라 하더라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돈을 마련했는데 과연 이 성완종 회장 혼자 있을까요? 그 측근이 있고 그 핵심 참모가 있을 겁니다. 이 사람들이 이 돈과 관련된 어떠한 또 이 증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소환해가지고 조사할 때 순순히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. 네. 예. 자, 그런데 이제는 뭐 언론 보도에도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,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사람이 남긴 이 마지막 유서 같은 이 비망록이 과연 진실을 말하려는 것인가? 근데 사실은 뭐
돌이켜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거짓말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가장 신빙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? 네, 지금 그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일단 우선 저 메모 내용 자체가 또한 또 녹음한 그 파일 자체가 음성 녹음 자체가 법정에서 혹시라도 그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증거로서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. 증거 능력부터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자격이 인정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느냐. 정말 증명력의 문제로 두 번 단계로 나눠야 되는데요. 그래서 첫 번째 단계도 일단 뭐 좀 난관이 좀 있습니다. 일단 그 실제로 저 작성한 고인이 그 성완종 전 회장이 저거를 그 나서 내가 정말 작성했습니다. 라는 거를 그 말을 해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그 상대방 만약 기소가 된다 그러면은 그 기소된 그 피고인들이 그 정치인들이 나는 저거 증거 동의 못합니다. 라고 해버리면은 고인이 와가지고 내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. 내가 말한 게 맞습니다. 증거를 해야 증거를 쓸 수 있거든요. 원칙은. 네. 하지만 특별히 사망했을 경우에는 뭐 특별히 예외가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. 네. 근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단계를 넘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이 판사가 봐서 정말 그 증언이 그 녹음이 그리고 저 기재 내용이 믿을만하다 저거 가지고 처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 뭐 정치적인 논란이나 아니면 뭐 도덕적인 치명타 정도는 뭐 모르겠지만 법적인 형사 처벌까지 갈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. 성완종 회장이 아마 죽으면서 또 인터뷰한 후에 기자회견 후에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많은 증거물들을 숨겨 놓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단순 메모지 이거 한 장이 아니라요. 네. 예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그걸 찾을 수 있느냐, 찾을 만한 노력을 하느냐, 그 여하에 따라서 이번 수사의 성패가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. 성완종 회장이 죽으면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이거 넣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리고 이거 하나 갖고서 과연 기소하겠습니까? 아닙니다. 또 다른 여러 가지 녹음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휴대폰 2대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갔습니다. 그 휴대폰 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? 또 직원 휴대폰을 많이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나와 있는 통화 내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충청 포럼 회원들이 있을 겁니다. 거기에 자기가 토로했던 많은 내용들 이러한 내용을 과연 검찰이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과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.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사건의 수사의 성패는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성 전 회장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매일 기록부라는 것이 있다.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기처럼 썼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분이 이미 뭐 경영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치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매일 기록부에 사업가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 때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일 텐데 왜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그걸 기록을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매일 기록부가 만약에 검찰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공개가 된다면 이 후폭풍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여야 쪽의 그 분위기를 살펴봤더니 여당은 뭐 물론 지금도 뭐 초상집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스트를 보면 친박 리스트만 있습니다. 하지만 야당 의원에게 뭘 줬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.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받았다는 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리스트가 전부이겠느냐. 이분이 죽음으로 가는 그 마당에 경향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하고 녹음을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메모지를 급하게 쓴 걸로 저는 보는데요. 그 메모지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. 이게 경향신문에 얘기한 것이 기사화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증거로 또 남겼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제3, 제4의 증거 같은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뭐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간에 뭐 결심을 하고 떠나면서 이른 시간에 기자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녹음을 하라. 녹음 잘 되고 있느냐 수시로 점검을 했다면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종이 메모지 한 장 남겨두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.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경향신문 기자한테 잘 써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.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심지어 오후 몇 시에 기사를 써라라는 그렇죠. 얘기까지 했어요. 그러면 왜 이것도 뭐 어떻게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 왜 성완종 전 회장이 구체적인 리스트나 장부를 보여주지 않고 저런 메모만 보여줬을까? 이것은 아직 본인은 각오 없지만 아직 경남그룹이라는 기업은 남아있고 자기 동생들 또 자기 아들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? 지금 성 회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가장 큰 원인은 검찰 조사 받으면서 자기 아내
자기 아들들의 문제까지 자꾸 거론했기 때문에 별건 수사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신경이 변화가 컸다고 얘기했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이 메모만 보여주면서 일단 내가 혼자 가면서 모든 걸 떠안겠다. 우리 그룹 혹은 내 아들들은 건들지 말라는 경고성일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홍 기자 말처럼 다른 곳에 어떤 비밀 장부가 있을 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그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업계 계속해서 있었던 전문 경영인이었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장사 시작한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자기 기억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절대 않았을 것이라 보고 아까 또 야당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뭐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기업인들이 정치자금을 줄 때 절대 여당만 주지 않습니다. 금액의 차이는 있죠. 여당은 훨씬 많이 주고 야당은 적게 주겠지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여당만 주진 않거든요. 심지어는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야당 정치인한테 정치자금 줬지 않습니까? 그런 거 봤을 때는 야당도 지금 뭐 발 뻗고 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것도 일종의 그 유서의 일종인데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됐거든요. 검찰이 이거 입수했을 겁니다. 경찰도 입수했을 거고요. 근데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. 바로. 네. 예. 그러니까 이게 말 뜻은 뭐겠습니까? 이것도 이 사람이 어떤 죽으면서 네. 고도의 어떤 계산, 네. 검찰과 경찰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경향신문 기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.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그 뭐 유족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정치적인 협상, 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것은 폭로나 보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협상이나 딜을 위한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을 가능성은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.